점장님, 저 다음 달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노아라 히게히로, 17살 고등학생으로 여기 매니마트 알바생이다. 그래, 그건 기쁜 얘기지만 히데히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거의 매일 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치만 저 돈 많이 벌어야 해요. 나는 점장님과 케이타 씨 다음으로 많이 일하는 베테랑 알바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냈어. 드디어 200만 엔 모았어. 이제 아빠를 수술시킬 수 있어. 그렇다.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한 이유는 아픈 아빠의 수술비를 위해서였다. 정말 고맙구나. 나왔어. 어서 와. 그녀는 내 의붓 여동생 하루나. 항상 불량해 보이는 남친을 데려온다. 솔직히 좀 대하기 어렵다. 야, 봐봐. 이런 곳에 돈다발이 있다. 진짜네. 대박이다. 그건 내가 모은 돈이야. 응? 너한테 이런 돈 있어봤자 쓸 일 없잖아. 그래. 우리 데이트 비용으로 쓸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아빠를 위해서 번 돈이라고.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한테 돈을 왜 써? 그래, 아까워. 그럼 가자, 자기야. 이럴 수가. 내가 열심히 번 200만 엔이 내 노력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말았다. 와, 대박. 이런 곳이 있었구나. 최고지? 나는 지금 남친 마나부에게 이끌려 불법 카지노장에 와 있다. 예전부터 오고 싶다고 했잖아. 마침 200만 원이 생겨서 데려왔지. 그러게, 정말 잘 됐다. 우리들은 이 200만 원을 군자금으로 하이엔드 로우라는 카드 게임을 하게 됐다. 규칙은 간단해. 카드 뭉치에서 카드를 한 장 고르고 다음에 뽑을 카드가 그 카드보다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 맞추면 돼. 맞추면 판돈의 배를, 틀리면 판돈을 빼앗기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이다. 나한테 맡겨. 내가 돈 많이 불려줄게. 고마워. 첫 번째 세트가 시작됐다. 이 카드가 나왔군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이라. 그보다 위에 있는 숫자는 3장, 아래는 9장이 있지? 하이입니까? 로우입니까? 로우! 당연하지.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결과는 아싸! 4가 나왔어. 역시. 대단한데? 그치? 배로 불려준다고 했잖아. 그 후 남친은 계속해서 이겨나갔다. 대단하다. 잘하는데? 좋아. 이참에 그냥 올인해버릴까? 좋아. 해보자. 나한테 맡기면 문제 없어. 그래. 할 수 있어. 딜러가 숫자 3이 적힌 카드를 뽑았다. 하이로 어느 쪽이죠? 아싸! 이건 역시 확률상 하이가 나. 하지만 남친은 이거 고민되는데? 오? 뭔가 이런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로우! 뭐라고? 잠깐, 지금 진심이야? 보고 있으라고. 결과는 하이네요. 이런, 9잖아. 우와, 실화냐? 좋네. 그럼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한순간에 5천만 엔을 빼앗겼다. 우리들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그럴 수가. 미안해. 히데이로 아빠. 나는 허무하게 절망을 느꼈다. 모처럼 모은 200만 엔이 이렇게 되면 아빠 수술을 못하잖아. 신경 쓰지 마렴. 하지만 200만 엔이 있으면 아빠는... 미안하구나. 실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200만 엔으로 수술하더라도 내 병은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단다. 네?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재발할 거야. 그럴 수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진짜로 200만 엔을 모아올 줄은 몰랐단다. 그러니 이제부터 모으는 돈은 네 자신을 위해 쓰렴.
네가 행복해진다면 아빠는 그걸로 됐단다. 아빠. 그렇다. 아빠를 구하는데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거야. 아빠의 병을 완치하려면 이 수술을 해야 해. 필사적으로 찾아낸 방법은 바로 해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술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어떡하지? 거의 3억엔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의 나는 나 카지노로 돈 벌고 있거든. 돈만 있으면 얼마든 돌려줄 수 있어. 정말? 그러니까 하나 나랑 사귀자. 어? 예전부터 너에게 마음이 있었거든. 응? 좋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라고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지만 거금을 손에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와 사귀게 됐다. 떼이로의 돈을 빼앗고 아빠한테 험한 말을 했어. 후회해도 너무 늦었어. 모든 걸 걸고 한 결과가 이거라니. 역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나 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마나보에게 얘기하려고 한 찰나 이제 우리 헤어지자. 돈 없는 여자는 필요 없거든. 안녕. 정말 바보 같다. 난 대체 뭐 하는 거지? 멍하니 카지노를 걷던 그때 야, 이번에도 괜찮은 녀석을 물어왔던데? 개체? 믿기 쉬워서 편했어. 근데 운 나쁘게 계속 좋은 카드가 나왔을 땐 좀 긴장했다고. 그렇다고 해도 3연속 로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처음부터 나는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난 잠깐! 너희 합해였어? 어?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증거 있어? 방금 사이좋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뭐가? 딜러랑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래서 아마추어들이란. 드디어 깨닫고 말았다. 이 녀석은 처음부터 카지노 쪽 인간이었던 사실을. 그치만 그 사실을 알았다 한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 대체 뭐 하는 거지? 히데히로, 정말 미안해. 나 무슨 일이 있어도 200만 엔은 반드시 돌려줄게. 그때였다. 이 카지노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다. 당하기만 하고 분하지 않아? 이기고 싶지 않니? 당연히 그러고 싶지. 하지만 돈을 전부 잃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큰 가방을 열더니 돈이라면 여기 있어. 대체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1억엔이야. 이걸로 이겨보자. 1억이라니.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힘을 빌려줘. 영문을 몰랐지만 이 이상 내게 잃을 건 없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나는 진구지라고 하는 사람을 돕기로 했다. 좋아, 이겼어. 좋아, 나도 이겼어. 우리들은 다시 하이앤로우로 승부했다. 군자금은 10만 원. 진구지 씨는 그 돈을 조사자금이라 불렀다. 다음은 로우. 결과는 하이였습니다. 우리는 지고 이기는 걸 반복하였고 돈은 그대로였다. 역시 소액은 어쩔 수 없군. 맞아. 아까도 그랬어. 그치만 금액이 크면 달라지지. 그때 아까 본 딜러와 어떤 남자가 거금을 걸고 승부를 하고 있었다. 자, 뭘로 선택하실 거죠? 로우! 결과는 하이네요. 개최장! 그때 우린 보고 말았다. 방금 봤어? 설마 저런 짓을 할 줄이야. 그래, 대금을 걸 때마다 손님이 결정한 순간 카드를 바꿔치기해서 내보내는 거지. 그럴 수가. 저런 걸 무슨 수로 이겨. 좋은 작전이 떠올랐어. 네가 1억을 걸고 승부하고 오는 거야. 내가? 게다가 1억엔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로우라고 해야 해. 알았지? 아무리 하이가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도 왜?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았지? 알았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로우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믿기로 했다. 자, 3이 나왔습니다. 하이, 로우 어떤 걸 내시겠어요? 평소라면 하이를 고르겠지만 그치만 로우 이걸로 된 거지? 그러자 로우라니 제정신이야? 3이라고. 반드시 이건 하이라고. 네? 그치만 진구지 씨가 누가 뭐라 해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걸? 저는 로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너 1억엔이 아깝지도 않아? 자, 어쩌실 건가요? 로우 이걸로 정말 괜찮은 건가? 개웃겨. 이 녀석 1억엔이나 걸다니. 어떻게 구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받아가마. 결과는 에이스잖아. 로우잖아. 이겼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카드 안 바꾸나?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떡하지? 그 후 나는 아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했다. 있긴 있지만 3억엔이라니 무리야. 터무니없는 가격에 절망하고 있던 그때 나왔어. 누나가 돌아왔다. 잠깐 좀 도와줘. 무거워. 갑자기 누나가 가방을 3개나 갖고 왔다. 그게 뭐야 갑자기? 봐봐. 짜잔. 거기엔 지폐들이 가지런하게 들어있었다. 말도 안 돼. 3억 구했어. 설마 위험한 일이라도 한 거야? 괜찮아. 그냥 네 돈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승부에 이긴 뒤 나는 2억엔을 걸고 또 승부했다. 아싸! 이겼어! 이런, 말도 안 돼. 결국 하라는 대로 했더니 1억엔이 4억엔으로 늘어났다. 축하해. 너 연기에 소질 있구나. 연기라니... 나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네 도움이 꼭 필요했거든. 자, 보수로 3억엔 줄게. 잠깐만. 나한테 3억엔을 주면 네 몫이 줄잖아. 상관없어. 돈이 궁하진 않거든. 이 카지노가 마음에 안 든 것뿐이라. 그래?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수술비로 잘 쓸게요. 그렇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이겼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신기한 사람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대금을 손에 넣은 우리들은 이 돈을 사용해 곧바로 해외에 갈 준비를 했다. 가까스로 수술 예약에 성공했어. 해냈어 아빠. 너희들 정말 고맙구나. 우리 엄마 재혼하자마자 바로 집을 나가버렸잖아. 그런데도 아빠는 날 돌봐줬고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며 비행기를 타러 가던 그때 찾았다. 그때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너 그때 속임수 쓴 거지? 너 때문에 카지노가 망했다고. 뭐?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비켜! 우리 비행기 타야 해.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던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탈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저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결국 우리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수술이 취소됐다고요? 잠깐만요. 다음 예약을 그럼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돼. 해외 병원에서 예약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 예약이 아예 불가능하게 됐다. 그럴 수가.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그때 어라? 히데이데? 케이타 씨? 우연히 케이타 씨와 다시 만났다. 케이타 씨,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공항에서 알바 중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케이타 씨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얘기했다. 그랬구나. 잘 알았어. 그런 상황이라면 모로보씨한테 얘기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정말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케이타 씨 덕분에 우리들은 모로보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퇴원 축하해. 잘됐다. 정말 잘됐어. 앞으로 셋이 건강히 잘 지내자. 너희들
정말 고맙구나. 아빠의 병은 완치되어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돈을 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돼? 응, 진구제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연락처 묻는 걸 잊었어. 그랬구나. 그치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진구지라고? 또 재밌는 일을 꾸미는 모양이군. 한편 불법 카지노장이 단속에 걸려 전 남친을 포함한 관계자가 모두 체포됐다. 녀석들도 물러 터졌군. 내가 한 일은 매우 단순했다. 하루나와 손님이 하이로 할지 로우로 할지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딜러가 바꿔치기 하려던 카드를 내가 몰래 바꿔두는 것이다. 이걸 2번이나 걸리다니. 애초에 그런 걸로 나한테 빈틈을 잡힐 정도면 끝이지. 그런 것도 눈치 못 채니까 이렇게 체포당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속임수가 어떤지 예상할 수 있었니?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사건이 날 부르고 있다. 게이타군, 안타깝게도 요즘 탐정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네. 내 이름은 쿠도. 이곳 쿠도 탐정사무소의 소장이다. 정말요? 요즘 탐정들은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조사한다든지 뭐 그런 조사들 뿐이지. 뭐야? 게이타군은 오늘부터 들어온 신입 알바생.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이 사무소에 어울리는 우수한 스텝이다. 그럼 다음 모레는 또 기러기 아빠 가정에 속은 의뢰구만. 기러기 아빠 가정은 역시 트러블이 많군요. 그렇다네. 이번 달도 꽤 지출이 많군. 레이나에게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보내고 있는데. 내 이름은 나마쿠라 료헤이. 나에겐 처자식이 있지만 현재 기러기 아빠 생활 중이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여보세요 요헤이. 돈 다 떨어졌으니까 돈 더 붙여줘. 벌써? 저번 주에 돈 보낸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아내의 소비가 과한 탓에 줄곧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게다가 더 머리 아픈 것은 아빠, 돈 더 달라고. 딸내미까지도 엄마의 금전 감각을 닮아버린 것.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한층 더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어느 날. 지금 바로 와줘. 지금 바로 오라니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레이나, 나왔어.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왠지 이상한 느낌의 아내와 딸. 이건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아내가 내민 사진에는 나와 전혀 면식이 없는 낯선 여성이 함께 카페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전혀 기억이 없다고.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아빠 최악이야. 기러기 아빠라고 고생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지? 그니까 이거 난 모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봤지만 그녀는 날 믿지 않았다. 가 듣기 싫어. 위자료나 내놔. 다음 달까지 위자료 1,00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말로 위자료를 요구받은 나. 일단 나 이제 가봐야 해.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고. 돈은?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 테니 기다려. 그래. 이렇게 난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 계획대로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장난감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와, 엄마 천재야. 그치? 여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해냈다고. 내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재촉 전화가 왔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돈 줘버리고 끝내버릴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나는 좋아, 송금 완료. 이걸로 끝이다. 드디어 돈이 들어왔어. 얼마나 들어왔으려나? 1,000만 원? 우와,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겠다. 그렇네. 이런 돈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나 돈이 많았던 거야? 또 돈을 불려야겠군. 실은 난 본업 이외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식이 10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기에
착실하게 자산을 늘려가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레이나에게 말하면 금방 써버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 솔직히 이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었는데 말하고 볼 일이네. 이런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모두 그 여자 덕분이야. 그렇다. 이건 모두 내 계획의 일부. 아, 정말 대체 왜 나한테 경제권을 안 주는 거야? 이대로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살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거 뭐야? 이별 도우미? 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질 수 없는 커플이나 부부들을 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서비스라고 한다. 이걸 이용하면 위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겠지? 내가 생각했지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야. 좀 고민됐는데 해보길 잘했네. 그 후 1,000만 엔을 손에 넣은 나는 그 돈을 써서 미팅이나 소개팅 파티에 참여했다. 더 좋은 상대가 있다면 최고지. 거기서 만나고 말았다. 내 운명의 상대를. 안녕하세요. 크로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완전 훈남. 레이나라고 해요. 전 싱글맘이랍니다. 정확히는 물론 난 아직 남편이 있는 유부녀. 그러나 이런저런 설명이 귀찮기도 하고 말하기도 편하니 싱글맘이라는 컨셉을 잡았다. 실은 전 남편이 다른 여자라. 아, 그러셨군요.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렇게 마음이 통한 우리들은. 크로다 씨 오래 기다렸죠? 전혀요. 그럼 가볼까요?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갔다. 완전 좋은 분위기. 훈남의 부자라니 완전 럭키야. 레이나에게 1,000만 엔을 송금한 이후 연락이 바로 끊겨버렸다. 아, 도대체 뭐가 뭔지. 뭐 그래도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네. 내가 문을 열자 거기엔 당신은 설마? 그땐 죄송했어요. 레이나가 나에게 보여줬던 낯선 연인과의 사진.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전개에 내가 당황하고 있자 그녀는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 난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었다. 그건 내가 혼자 카페에 갔을 때 일이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바로 그때 순간적으로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게 지금 생각나다니. 당신은 그때 맞아요. 실은 그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 여성은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내 이름은 후지코. 쿠도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난 이별 도우미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남편이 기러기인데요. 자기한테만 돈을 쓰고 가정에는 전혀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적지 않다. 이렇게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별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반드시 당신이 유리해질 사진을 찍어올 테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 카페에서 요에이 씨와 일부러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사진이 찍히도록 한 것이다. 이건 모두 당신 탓이에요. 인과응보. 제대로 반성하고 이별 후에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헐, 그거 다 레이나가 꾸며낸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죠. 전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답니다. 그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레이나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지만요. 이게 있으면 이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의뢰인에게 그 사진을 전달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 후 사무소로 돌아와 수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이게 그 의뢰인의 남편인가? 네, 맞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다는 남편이라니. 이 사람은 복장만 봐도 건실한 타입이야. 네? 게다가 이 의뢰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몇 가지 습관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그럴 리가요. 설마. 이때까지만 해도 소장님 또 무슨 말씀을 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의뢰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자 난 슬슬 불안해졌다. 그래서
의뢰인인 레이나 씨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았죠. 조사 결과 그녀가 의뢰 때 말해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생긴 일인데요. 뭐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난 힘껏 후지코 씨에게 위로를 건네보았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다니 당장 실격이에요.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다. 와, 유카타가 너무 잘 어울려. 정말 고마워. 쿠로다 씨도 잘 어울려. 난 오늘 쿠로다 씨와 축제 데이트 중이었다. 그보다 딸은 괜찮아? 응, 친구랑 논대. 그렇구나. 벌써 10살이니까. 그치? 유카타를 입고 여름 축제 데이트라니 몇 년 만인지. 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붕어 잡기 어때요? 재밌는데. 와, 옛날 생각난다. 한번 해볼래? 응, 좋아. 야, 와, 잘한다. 그치? 남자와 금붕어는 똑같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준해서 마지막에는 기세 좋게 파! 응? 이 사람 혹시 내가 일하는 쿠도 탐정사무소에서 이 여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네? 뭔가 수상한데? 이거 명탐정 케이타가 등장할 타이밍인가? 이상함을 눈치챈 나는 바로 사무소로 연락했다. 후지코짱! 지금 나 굉장한 현장에 있어. 슬슬 불꽃놀이가 시작할 시간이네. 재밌겠다. 그럼 드디어 여러분 모두 기다리셨던 불꽃 백발 연속으로 갑니다. 셋, 둘, 하나! 멋지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밤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불꽃, 그리고 불꽃을 올려다보는 아내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삼색 불꽃놀이. 같이 카운트다운 하시죠? 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레이나랑 함께 있어서 즐겁다고. 기쁘다. 나도 즐거워. 5, 넷. 네, 이제 슬슬 프로포즈 하려나? 셋, 둘. 프로포즈 해주면 바로 그 녀석이랑은 이혼이다. 불꽃놀이는 재미있었어? 난 마지막 불꽃과 동시에 아내의 앞에 나타났다. 요헤이? 왜 여기 있어? 제가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죠. 탐정을 얕보지 말라고. 당신들! 그렇게 된 거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는 남자. 뭐지? 무슨 일이지? 이 사람 누구야? 레이나 남편이야? 남편? 레이나 씨 유부녀였어? 이혼한 싱글맘이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 사람은 그저 레이나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난 기러기 아빠라 떨어져 살긴 하지만 어엿한 레이나의 배우자라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잠깐! 레이나 씨 믿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니. 됐어. 네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안돼. 드디어 좋은 타이밍까지 왔는데. 아무렴 그렇지. 들었어.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나와 헤어지려고 했다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이야. 들켰군. 그치만 쿠로다 씨가 끝나버린 지금 이 녀석을 붙잡을 수밖에. 미안해. 당신이 옆에 없어서 외로웠어. 근데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난 역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앞으로도 나랑 같이 있어줘. 무섭게도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아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다른 남자는 없나요? 당연하지. 있을 리 없잖아. 그렇게 단언하지만 그때 케이타 씨의 휴대폰으로 메일이 왔다. 어머나, 이건 뭘까? 이 사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 메일에는 쿠도 소장님이 켜낸 레이나가 여러 남자와 놀러 다니는 대량의 사진이 있었다.
아니야, 이건... 이젠 더 볼 것도 없이 아웃이야. 이제 못 참아. 레이나, 이혼하자. 위자료 1,000만 엔은 부당하게 빼앗긴 거네 그대로 돌려받겠어. 이럴 수가... 그렇죠. 아니,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요, 위자료. 안 돼! 그 후 레이나는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이 최악이야. 여러 남자들에게 손절당하고 그저 알바로만 채워진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생활 싫다고. 한편 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세 많이 졌어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조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근거를 확보한 후에 의뢰를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하하, 그렇죠. 그보다 이번에 후지코와 좋은 케미를 보여줬는데 진짜 만나보는 건 어때요? 소장님 정말 무슨 말씀을... 전 탐정으로서 성장해야 해서 지금 연애 같은 거 할 시간 없다고요. 사건들에게 밀려버렸네요. 이걸로 사건은 일단락. 그럼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학교에 때때로 이상한 규칙이 생기곤 한다. 자, 여러분,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여기 앤 매니 초등학교 5학년 1반은 그러니 앞으로 모든 결제는 전자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젠 급식비도 앱으로 송금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전학생을 소개할게요. 나카노 슈지라고 해요. 안녕, 잘 지내보자.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나는 여기 앤 매니 초등학교로 전학 왔다. 옷이 낡았어. 돈 없나? 집이 가난한가 봐. 어떡하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때였다. 어제 빌렸던 50엔 돌려줄게. 자, 보냈어. 고마워. 다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 앱으로 돈을 주고받더니... 당연한 듯 이루어지는 행동에 나는 깜짝 놀랐다. 좀비물에 스마트폰이 써있던 건 그것 때문이었구나. 야, 너도 폰 갖고 있지? 보여줘봐. 그렇게 폰을 보여줬더니 뭐야, 완전 낡았잖아. 그렇게 낡은 폰으로 전자화폐는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는데... 그 몇 개월 뒤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반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할 거예요. 전자화폐 용돈이 많은 사람에게 테스트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네? 용돈으로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다니. 난 금수저니까 올 100점이겠지? 나도. 다들 술렁거리던 그때 선생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모두에게 전자화폐 금액을 공개해볼까요? 네? 그럼 가장 돈이 많은 유타부터. 모두에게 자랑도 하고 시험 점수도 올리고 최고다. 유타 폰에 들어있던 돈은 우와 30,000엔이었다. 역시 금수전 액수도 다르구나.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그럼 이어서 다음 금수저인 카나. 네? 그렇게 반 친구들이 순서대로 전자화폐를 공개하게 됐다. 어제 써버려서 별로 없는데. 선생님, 이 정도 돈으로도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나요? 다들 필사적으로 전자화폐 금액이 높은 걸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까지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진 않은데. 내 이름은 전혀 불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친구들의 전자화폐 금액이 공개되어 갔다. 그럼 마지막으로 슈지. 네.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얼마나 들어있으려나 기대되는데? 당근 영원이겠지.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과연 얼마 들어있을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나는 용돈을 보여줬다. 뭐야 저건? 양이 엄청 많아. 몇 개인지 못 세겠어. 1억 아니야? 1억이라고? 졌다. 대박.
부럽다. 내 화폐 금액에 모두 놀랐다. 역시 놀랄만하다. 조금 써서 이 정도이긴 한데 대체 뭐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초등학생이 1억을 갖고 있냐고. 말도 안 돼. 그 말은 즉 슈지, 아무리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어도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그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1억엔이나 갖고 있냐? 모두 내 화폐 금액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 정말 1억엔 있는데. 부정행위 했으니 점수 올려주지 말아야지. 역시 금수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건 즐겁다니까. 좋아, 유타는 덤으로 20점 추가다. 부자가 득을 얻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가난한 슈지의 시험은 어디 보자. 말도 안 돼. 100점이잖아. 믿을 수 없어. 시험 칠 때도 부정행위를 한 건가? 부정행위는 금지라고. 나쁜 짓을 한 슈지는 200점 감점. 다음날 저번에 본 시험지를 돌려줄게요. 선생님이 채점지를 나눠주자. 아싸, 20점 올랐어. 나도 용돈 덕분에 점수가 올랐어. 좀 더 돈 많이 넣어둘걸. 하나도 안 올랐잖아. 그리고 내 이름이 불리고. 자, 슈지. 감사합니다. 나도 점수 좀 올랐으렸나? 그치만 그런 걸로 올라봤자 기쁘지 않은걸. 그런 생각을 하며 시험지를 봤더니 어라?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이상하다. 시험에 마이너스가 있나? 시험에서 마이너스 100점을 받은 나는 이 일을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이거 오늘 시험 점수인데 이렇게 나왔어. 어디 보자.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아니, 다 맞았는데. 근데 어째서 마이너스 100점인 거지? 뭔가 이상한데? 슈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러 가자.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봐도 다 맞았는데요. 나 흑수저의 아빠라니 귀찮게. 시험 점수까지 쪼잔하게 굴다니. 슈지가 부정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깎인 거예요. 슈지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러세요? 마침 내일 수업 때 최신 어플을 사용해서 학력을 측정할 예정이니 그럼 그걸로 증명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빠,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배짱 부려봤자지. 다음날 학교에 엄청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오신답니다. 들어오세요.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 유수의 재벌 모로보시 그룹의 대표로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다. 대박! 진짜 모로보시님이잖아! 멋있다! 이번엔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부 앱을 모두에게 시험해보고 싶어. 정말 좋은 앱이거든? 써보면 너희들도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설마 모로보시님이 오실 줄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앱은 문제를 푼 뒤에 최신 AI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분석해줘. 그러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풀어보렴. 마침 잘 됐어. 모로보시님 앱으로는 부정행위는 못하겠지? 선생님이 시작하면 동시에 문제를 푸세요. 문제풀이 속도와 결과로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럼 시작! 1엔 동전, 5엔 동전, 10엔 동전이 합쳐서 20개 있습니다. 합쳐서 70엔이 되려면 동전이 각각 몇 개씩 있어야 할까요? 어디 보자. 한 개, 두 개. 어렵다. 전혀 모르겠어. 어디 보자. 이건 답은 1엔짜리 동전 10개, 5엔짜리 동전 8개, 10엔짜리 동전 2개.
다음 문제는 어디 보자. 모로보시님의 앱에 나온 문제가 재밌어서 문제가 술술 풀렸다. 이건 이거구나. 야, 쟤 왜 저렇게 빨라?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맞춰? 쟤 공부 잘하나 봐. 그렇게 나는 가장 빨리 문제를 다 풀었다. 다 풀었어요. 에? 벌써? 난 아직 2개밖에 못 풀었는데. 이렇게 빨리 풀리... 나도 아직 다 못 풀었는데? 그냥 대충 찍은 거 아니야? 그럼 답을 한번 맞춰보죠. 그러자 전부 다 정답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다니. 그럴 수가... 이어서 등급이 표시됐다. S랭크라고? 가장 높은 등급인 S랭크와 함께 천재평가를 받았다. 말도 안 돼! 이 앱이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앱은 응시자의 능력을 자세히 분석해서 평가하고 있어. 너는 노력하는 천재형이라고 나오는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 대박이다, 너. 노력하는 천재라니 멋있다. 고마워. 그냥 흙수저가 아니었잖아. 어째서 저런 가난한 녀석이... 이어서 이 앱을 개발하신 분을 소개할게. 그렇게 교실에 들어온 사람은 아빠! 우리 아빠였다. 뭐? 너네 아빠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었어? 난 원래 어느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앱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귀찮은 걸 이걸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앱을 개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부업으로 내가 원하는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거 정말 대단한걸? 우리 회사에 팔 생각 없어? 정말요? 그렇게 모로보시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대금을 손에 넣으니 그걸 회사에서 질투하는 바람에 잘린 거야. 그랬구나. 아빠가 단지 회사에 잘려서 기운이 없는 건 줄 알았어. 그럼 그 용돈이랑 시험 점수도 진짜였어?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증거도 없으면서 부정행위라고 단정짓는 게 이상하죠. 그럼 어째서 왜 그렇게 낡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돈도 많으면서 이상하잖아. 이 옷은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그랬구나. 부자가 되기 전에 준 옷과 물건을 소중히 하고 있었구나. 기쁘구나. 다음에 아빠랑 또 새 옷 사러 가자. 아싸. 그럴 수가. 잠깐, 용돈을 공개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아니, 그건 교육의 일환으로. 그래, 꽤나 흥미로운 얘기군. 교장 선생님과 한번 얘기해봐야겠어. 그럴 수가. 그 후 지금까지 했던 만행이 모두 들킨 선생님은 용돈 액수에 따라 시험 점수를 올리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넨 교육자로서 실격이야. 이제 더는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되네. 자넨 해고야. 그럴 수가. 어떻게 해고만은 좀 부탁드려요. 해고라면 해고야. 교장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은 교육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했고 2번 다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아빠, 이게 좋아. 오, 잘 어울리잖아. 좋아, 그걸로 하자. 우와, 고맙습니다. 결제는 뭘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결제 앱이죠. 너희들은 어떤 앱으로 결제하니? 모로보시 그룹에서는 모로페이란 앱을 개발할 예정이야. 구독 버튼 잘 부탁해. 메하 마사무네예요. 야코비야, 난 매니튜버 사나다 마사무네. 야코마사 채널에 올릴 요리 콘텐츠를 촬영하는 중이다. 난 다재다능하니까 분명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을 거야.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지?
자, 다 됐어. 이름하여 오징어 먹물 파르페. 검은 먹물과 흰 바닐라의 대비가 멋지지? 자, 야코비, 어서 먹어봐. 내가 먹는 거야? 너 파르페 좋아하잖아. 그렇지. 파르페니까 맛있겠지. 야코비는 파르페라는 단어에 넘어가 결국 내가 만든 먹물 파르페를 입에 댔다. 그러나 맛없어. 최악이야. 먹물이랑 바닐라가 입안에서 엉망진창이야. 이건 파르페에 대한 모욕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치요 씨,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갑자기 무슨 일이지? 내 이름은 타케모토 치요시. 프리터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여동생인 아스카는 우수하고 장래도 유망해. 그치만 넌 항상 알바만 하지. 이대로는 가족으로 함께 살기 어려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함께 살기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계속 집에서 뒹굴댈 거면 나가라고. 엄마, 똑바로 얘기해. 안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네 말이 맞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엄마는 앞으로 아스카의 학비를 위해 일을 더 할 거야. 그러니 넌 앞으로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해. 뭐라고? 그렇게 나는 가사 담당이 되었다. 곧바로 저녁밥을 만들었으나 뭐야 이거.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는데? 정말 이렇게 맛없는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걸. 미안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이야. 내 요리가 그렇게 맛이 없나? 밥은 됐으니까 디저트나 내놔. 얼른. 지금 바로 만들어줄게. 나는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로 오징어 먹물 파르페를 만들었다. 하지만 뭐, 개맛없어.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안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난 요리에 재능이 없는 걸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난 여기가 모로스 키친인가? 평점도 좋았고 남자들도 많이 보이니 기대되는걸? 모로보시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모로스 키친이라는 요리 교실을 다니기로 했다. 평판대로 캐주얼한 분위기에 남자들도 몇 명 있었다. 실력을 갈고 닦아 야코비도 인정하는 요리를 만들 거야. 왜 나까지 끌고 온 거야? 저기 같은 조에 들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형은 어쩌다 여기 왔어요? 나는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두 사람에게 얘기했다. 오징어 먹물 파르페라고? 마사무네 말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존재할 줄이야. 형의 마음 너무 이해해요. 저도 오징어 먹물 파르페를 만들었는데 맛없다고 그래서. 우리 동지네요. 그래요? 유유상종이군. 그렇게 의기투합한 우리들은 모로스 키친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며칠 뒤 오늘 요리는 자신 있어. 먹어봐.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어차피 맛없겠지. 엄마와 동생은 의심하면서도 요리를 입에 넣었다. 엄청 맛있는데? 오,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요리 같구나. 한 입 먹자 내 요리의 맛에 놀랐다. 오빠,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네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굉장하구나. 두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신감을 얻고 또다시 창작 메뉴를 선보였다. 오늘은 내 창작 메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소고기 우동이야. 자신만만하게 선보였으나 두 사람의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다. 이건 좀 뇌절 같은데. 딱 봐도 이상해 보여. 이제 창작 요리는 그만. 오징어 먹물 파르페로 충분해. 하지만 두 사람이 한 입 넣자 뭐야, 엄청 맛있잖아. 어머, 정말이네. 부드럽고 깊은 맛이야. 그치? 다행이다. 아스카는 소고기 우동이 마음에 들었는지 잘 먹겠습니다. 안 질려? 녀석은 저녁에 항상 소고기 우동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잘 먹겠습니다. 어라? 뭔가 가슴이 꽉 끼는 것 같은데? 이 브래지 얼마 전에 산 건데?
신경 쓰이면서도 젓가락을 들어올리던 그때 어?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글쎄.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5단을 확인하러 갔다. 뭐야 이게? 브래지어의 앞쪽 후크가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내 가슴은 커져가고 가슴이 무거워서 어깨가 너무 아프잖아. 노트도 안 보여. 결국 공부에도 지장이 생기는 바람에 시험 점수가 확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그렇지만 가슴 때문에 어깨는 아프고 노트도 안 보이는걸? 아스카와 엄마가 싸우는 걸 멀리서 보고 있던 나는 성적이 떨어진 건 다 오빠가 만든 요리 때문이야. 뭐? 갑자기 무슨... 오빠가 만든 요리를 먹고 나서 가슴이 커졌잖아. 내 공부까지 방해하다니. 얼른 집에서 나가. 나 때문이라고? 동생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역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스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가야겠네. 뭐? 너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괜찮지? 엄마까지 아스카의 말을 두둔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가. 난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요리했을 뿐인데 정말 내 요리 때문인가? 의문이 든 나는 모로스 키친 요리 선생님께 상담하러 갔다. 그렇군. 이건 훌륭한 레시피군. 그래요? 요리 강사의 말에 의하면 소고기 우동 레시피가 발육을 촉진시키는 성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이건 여성들에게 불티나게 팔릴 거야. 그래, 이걸 대표 메뉴로 하고 우동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때? 네? 제가 우동 가게를요? 너 캐치프레이즈는 발육이 잘 되는 우동, 이걸로 가자. 몇 개월 뒤 요리 강사님의 지원도 있어 나는 정말로 우동 가게를 열었다. 자, 오늘부터 여긴 네 가게야. 잘해봐. 정말 팔릴까요? 반드시 잘 될 거야. 자신이 없는 나와 반대로 강사님은 자신만만했다. 그렇게 오픈 첫날, 어서 오세요. 소고기 우동 2개요. 알겠습니다. 열자마자 나름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정말 가게를 열었잖아?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생각이지? 내 성적을 떨어뜨려 놓고 태평하게 가게나 차리다니. 엄마, 아스카. 내가 두 사람의 존재를 깨닫고 주문을 받으려던 찰나 이 녀석이 만든 우동 때문에 제 성적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우동을 먹으면 성적이 떨어질 거예요. 큰 소리로 가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댔다. 아스카! 대체 무슨 소리야? 다른 손님들에게 실례잖아. 사실이잖아? 자, 엄마 가자. 그래, 이런 아마추어 가게는 곧 망하겠지. 먹으러 온 게 아니었나? 두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갔다. 야호, 놀러 왔어요. 개정 축하합니다. 잘 왔어. 요리교실에서 만난 마사무네와 야코비가 가게에 놀러왔다. 역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군요. 뭔가 제일처럼 기쁜걸요? 처음엔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덕분에 손이 없을 정도로 바빠. 곧바로 마사무네가 인터넷 방송으로 가게를 소개해줬다. 메하메하 마사무네요. 오늘은 야콥이랑 발육이 잘 되는 소고기 우동으로 유명한 가게에 왔어요. 이게 대표 메뉴인 소고기 우동인데요. 부드럽고 맛이 깊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정말 맛있는데? 채팅창이 불타올랐다. 여러분 꼭 드시러 오세요. 가게가 바빠서 알바도 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 인기 많잖아. 오빠만 잘 나가다니 분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저기 오빠, 어제는 미안했어. 아스카. 어제와는 마치 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아스카가 가게에 찾아왔다. 사과하러 올 것까지야. 응, 그때 성적 떨어진 걸 오빠 탓으로 돌려서 미안했어. 아스카. 오빠가 바빠서 힘들다고 들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정말? 고마워. 아스카의 마음이 바뀐 것에 기쁜 나는 그녀를 즉시 채용하기로 했다.
물러 터지긴. 역시 오빠 멍청하다니까. 그리고 내가 우동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마사무네잖아. 안녕하세요. 아, 알바 구했구나. 잘 됐네. 네 덕분이야. 오늘은 뭐 먹을래? 그거야 당연히 대표 메뉴인 소고기 우동이지. 메하메 마사무네요. 자, 이제 곧 소고기 우동이 올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고기 우동 나왔습니다. 아싸! 마사무네 씨 영상에 찍혔어. 나는 소고기 우동을 옮기면서 일부러 마사무네 씨의 방송 화면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자 채팅창이 불타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새로운 알바생이야? 네, 맞아요. 여동생이 매일 소고기 우동을 먹은 일을 계기로 이 가게를 열자고 다짐했죠. 들었어요, 여러분? 소고기 우동의 위력 대단하죠? 채팅창은 더욱 불타올랐다. 기분이 좋아진 난 전 소고기 우동을 먹고 자랐답니다. 아스카 꽤 즐거워 보이는구나. 내가 생방송에 출연한 걸 계기로 매일 엄청난 줄이 늘어설 정도로 가게 인기가 많아졌다. 여기 주문이요. 네, 바로 갈게요. 소고기 우동 2그릇 다 됐어. 8번 테이블이야. 네. 방해하려고 시작한 알바인데 전혀 그럴 여유가 없잖아. 일에 쫓기던 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가슴 때문에 몇 번이나 우동을 쏟거나 그릇을 깨뜨렸다. 지금 바로 정리할 테니. 가슴이 방해돼서 조각이 안 보여. 어떡하지? 다주고 날라갔어. 사장님, 저 사람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여동생이에요. 아직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휴식 시간이 됐고 오늘 점심시간도 무사히 지나갔어. 휴식 시간 끝나면 이번에야말로 복수하겠어. 나는 착한 척하면서 어떻게 오빠에게 복수해줄지 생각했다. 음식점은 역시 맛이 생명이지. 좋아, 그걸 해볼까? 소고기 우동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셔보세요. 이걸로 우동 맛이 이상해지면 이 가게의 평점도 떨어지겠지? 나는 손님에게 소고기 우동과 같이 생와사비와 강판을 일부러 가져다 줬다. 네, 소고기 우동 한 그릇 나왔... 손님 테이블을 봤더니 갑자기 손님이 우동에 생와사비를 넣는 모습이 들어왔다. 어째서? 아스카, 대체 뭐 하는 거야? 아스카를 찾던 도중 손님이 생와사비가 들어간 소고기 우동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끝났다. 그러나 어머, 이거 꽤 괜찮은걸?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매콤한 게 맛있는데? 의외로 손님이 좋아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우연히 상태를 보러 온 요리학원 선생님도 그 맛을 보자 이건 생와사비의 자극적인 맛이 소고기 우동의 발육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어. 자넨 정말 천재야. 그런가요? 그 후 생와사비 토핑은 정식 메뉴로 추가됐고 내 우동 가게는 더욱 인기가 많아졌다. 아니, 이거 참...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요리의 가능성은 무한대라고. 부탁이니까 이제 이상한 것 좀 그만 만들어. 구독 버튼 잘 부탁해. 그럼 프린트 나눠줄 테니 받는 대로 시작하세요. 오늘은 구구다냐? 너무 어렵잖아. 54인가? 아니다. 58? 3 곱하기 3은 3이 3개 있다는 거니까 그게... 믿기 어렵겠지만 이곳은 고등학교다.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되니까. 여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애플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걸 반 포기한 상태다. 오늘도 초등학교 산수복습으로 끝났군. 내 이름은 마츠나가 타츠야. 애플한 고등학교 3학년이다. 죄송합니다. 뭐야, 오빠잖아. 뭐야, 미사 너였어? 이런 데서 오빠랑 마주치다니 최악이야. 여동생인 미사는 우수한 S매니고에 다니고 있다. 오빠가 그런 학교에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알아? 그건 미안하게 됐어.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 그런 학교에 가 있고. 진짜 어디까지 실망시킬 셈인지. 난 미사에게는 창피한 오빠인가 보다.
하지만 내가 에프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성적 때문이 아니다. 다치야, 이번 시험도 모두 만점이구나. 대단해. 아, 감사합니다. 중학교 시절 난 종종 만점을 받았고 그 결과를 집에 가져갔다.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다치아가 이번에도 전부 만점이래요. 대단하네요. 다채하군 정말 우수해. 저희가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래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이 만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이웃집에 자랑하러 가는 일은 자주 있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인데요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니죠. 난 부모님의 그런 거짓 섞인 자랑에 마음이 답답해졌다.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노력한 건 나인데.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저 아이. 그렇지. 화장실 가야지. 엄마 아빠 아직 안 주무시나? 거실에서 부모님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 몰래 엿듣는 나. 머리가 좋은 다치아를 양조로 들여서 다행이야. 그러게요. 저 아이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들에 대한 인상도 좋아지는 거죠. 이대로 가면 우리들 금방 일 그만둬도 되겠어.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들을 위해 많이 벌어오라고 해야죠. 그 대화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저 사람들 내 친부모님이 아니었어. 그런 주제에 내 노력을 본인들의 노력인 것처럼. 더 이상 부모님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일부러 에프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 결과 여동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오빠가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난 내 장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렇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에프란 고등학교는 수업 중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기에 수업 중에도 항상 개발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됐다! 나 혼자서 플리마켓 앱 매니스토어를 만들었다. 매니스토어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고 아주 좋아. 회사는 급성장하여 재택근무하는 사원까지 두게 되었지만 들키는 것도 시간 문제겠군. 부모님에게 공을 뺏기는 것이 싫었던 나는 몰래 매니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기들 덕분이라며 매출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치아군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어. 하반신이 엉망이 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네. 갑작스러운 부고에 부모님과 미사는 하반신 엉망진창이라더니 에프란 고등학교만큼 끝도 엉망이네. 마지막까지 엉망진창인 녀석이군. 신호등 보는 법도 모르는 아이였다니. 장례식 후 화장터로 모두가 향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아까우니 저희 먼저 갑니다. 알아서 대충 해주세요. 그럼 잘 부탁해요. 집에 가는 길에 스시라도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며 모두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 아빠, 엄마, 매니스토어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왔어. 축하한다. 역시 우리 딸. 월급도 분명 꽤 줄 거야. 그렇지? 기대하고 있을게. 맡겨만 달라고. 내가 금방 승진해 버릴 테니까. 난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나 정도 되면 사회생활도 분명 똑똑하게 잘 해내겠지?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할 것이다. 이걸로 이제 우린 일 안 해도 되겠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군. 그래. 앞으로는 미사가 우리 집 기둥이다. 기둥. 여보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죄송합니다만 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죄송한데요.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우와, 멋지다. 역시 매니스토어 정도 되는 기업은 이런 곳에서 파티하는구나. 신입사원 환영회는 성대하게 열렸고 우리들 신입들은 파티 장소에 초대되었다. 어라? 알바로 면접 봤는데 나도 모르게 총사원으로 채용되다니 곤란하게 됐네. 우리 딸이 여기서 일하게 됐다고요. 부모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죄송합니다. 이 파티는 사원들만 참가하는 거라서요. 엄마, 아빠, 여기야 여기. 미사 거기 있었구나. 얘기 좀 들어보렴. 이 직원분이 너무 융통성이 없으셔서.
부모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 그런 짠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여보내라고요. 자, 두 분 다 여기로 와요. 안 됩니다. 저기 부모님은 파티를 마음껏 즐겨주었다. 역시 매니스토어는 다르다. 다 고급 요리들이구나. 여기 빈 용기도 들고 왔으니 담아가야겠어. 이 와인 꽤 값이 나가겠군. 갈 때 가져가야겠다. 으이구, 두 분 다 그렇게 좋아요? 진짜 안 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바로 그때 사장님. 사장님? 뒤를 돌아보는데 소란스럽다 했더니 뭐? 이 세상에 있을 리 없는 내 친오빠와 너무도 닮은 사장님. 자네는 신입사원이지? 네. 설마 그럴 리 없지. 난 사장님을 보면 볼수록 친오빠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어. 역시 사장님 당당하고 멋져. 역시 사장님 정도 되는 분은 뒤에서 광채가 난다니까.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그만. 지금 바로 집에 갈 테니 우리 딸만큼은. 그렇게 부모님은 파티 회장에서 나가게 되었다. 근데 저 사장님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규칙은 제대로 지키도록 해. 부모님께는 제가 제대로 전달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보면 볼수록 도저히 안 되겠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던 나는 사장님,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제가 털어드렸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좋았어. 사장님 머리카락이다. 이걸로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난 사장님이 나랑 상관없는 타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이걸로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역시 사장님이 우리 오빠라는 거야? 어째서? 난 바로 이 결과를 부모님께 말했다. 뭐? 타치아는 그때 설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타치아가 사장님이라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근데 이거 유전자 검사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혼란에 빠진 우리들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사장님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보세요. 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사장님께 보였다. 당신 타치아 맞지? 우리 오빠잖아. 이 결과를 보고도 거짓말할 거야? 감정 결과를 손에 든 사장님은 맞아. 나 타치아야. 역시. 어떻게 된 거니? 부모까지 속이고. 네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장례식은 있었죠. 그렇지만 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뭐? 그때 난 타치아가 사고를? 난 사고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 바로 장의 회사인 것처럼 우리 회사 사원에게 전화 연락을 부탁했다. 저 메리메리 장의사입니다만 저희 회사는 장례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타치아 따위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그럼 장례 관련된 모든 걸 부탁드리죠. 그리고 내 예상대로 가족 3명은 장례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 버렸다. 관아는 꽤나 좁고 불편하건. 그들이 돌아간 후에는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게 잘 된 것 같네요.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심한 가족들이라 놀랐습니다. 그치? 이런 거짓 장례식을 꾸밀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던가? 이걸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업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겠군. 이렇게 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설마 유전자 검사까지 해버릴 줄이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렇다는 건 나도 입양당한 거야? 그러자 내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은 길러준 부모에게 이런 거짓말 하다니. 널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두 사람은 화를 내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저희는 사장 부모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들은 사기꾼입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믿고만 있다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이런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구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해대는 두 사람. 저기 그만하시죠. 모두에게 민폐라고요. 그만하라니.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정신 차리세요. 한동안 떠들어대던 두 사람은 드디어 만족했는지 조용해졌다. 이걸로 타치하는 사원들에게서 신뢰를 잃겠지? 사원들한테 버림받고 이제 기댈 구석은 우리들밖에 없을걸. 그러나 사원들은 나가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이야. 맞아. 왜 저런 사기꾼 편을 드는 거죠? 사장님은 저희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사장님 장례식을 도운 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사장님, 이런 사람들과는 연을 끊어버리시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당신들이라고요. 얼른 이곳에서 나가세요. 자, 다들 들으셨죠? 나가시는 문은 이쪽입니다. 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사원들의 반응에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런 몹쓸 회사를 봤나? 믿을 수 없군. 이런 회사 따위 금방 망할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며 회사에서 나가는 두 사람. 부모님이 벌인 일들로 회사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나는 퇴사하겠습니다. 그래? 이래도 난 상관없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타짜 녀석이 사장을 할 정도면 미사도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엄마 아빠가 돈 대줄 테니 회사를 만들어 보렴. 그렇지. 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긴 했지만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 큰 회사를 만들려고 했다. 말도 안 돼.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금방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차라리 내가 할 걸 그랬네. 그러게 그쪽이 나았을 수도. 뭐? 진짜 부모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다니. 부모님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고 갚아야 할 빚에 쫓겨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는 나날들. 오늘부터 일한다는 신입? 맞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뭔가 모두 다 얼굴이 낯이 익은데? 일단은 다들 활기찬 미소로 인사해봅시다. 고객 응대는 미소가 기본이에요.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좀 더 활기차게.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빚은 다 갚을 수 없었고 아이들 돈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들어오는 매상에서 수수료를 오빠네 회사에 뺏기는 운명이라니 짜증나. 역시 난 알바 체질이야. 모집 공고를 확인할 때는 모두 주의하세요.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